몇 해 전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을 잃어버린 한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마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 하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종일 책상에 앉아 일을 했고 스트레스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의사로부터 고혈압 판정을 받게 된다. 의사는 그에게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권장했다. 처음에 민수는 그 말을 가볍게 여겼다. 어떻게 30분의 짧은 운동이 그리 큰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의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민수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로 결심했다. 첫날 아침 그는 조금 귀찮은 느낌으로 일어나 운동화를 신고 문을 나섰다. 그런데 새벽 공기의 상쾌함과 동이 틀 무렵의 고요함은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며 신선한 에너지를 주는 듯했다. 날이 갈수록 민수는 산책의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의 몸은 점점 가벼워졌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체중은 천천히 줄고 있었으며 혈압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매일이 새롭게 시작되어 활력으로 가득 차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를 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하는 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좋아 보인다며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는 건강을 되찾았다고 느꼈고 그의 자신감은 점점 커져갔다. 운동은 단지 그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삶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가 시작했을 때에는 그저 작은 습관 하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큰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민수는 어느새 이렇게 자신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마을 공동체도 그의 변화를 보고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함께 운동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됐다. 하루 30분의 운동이 가져온 건강 생명은 민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작은 변화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마을 주민들은 이제 매일 아침 민수와 함께 산책을 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건강을 등한시하던 나는 비만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햄버거와 피자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몸이 둔해지고 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주변의 만류에도 지금은 바빠서 라며 내일로 미뤄왔던 건강관리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에게서도 이상 두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결심을 굳혔다. 내 여정의 첫걸음은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헬스장이 무섭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매일 조금씩 목표를 늘려가면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내 몸이 적응하는 것을 느꼈다. 걷기가 익숙해지면서 조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그 과정에서 내 복폭이 늘어가는 것을 느꼈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헬스장에서는 가볍게 웨이트 트레이닝도 시작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근력을 쌓아가는 것이었다.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했다. 처음에는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인터넷과 서적을 통해 체계적으로 식단을 계획했다. 집 근처 농산물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입하며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자동화된 패스트푸드 대신에 직접 요리하는 즐거움을 배워갔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로 대체했다. 게다가 물을 많이 마시며 피부도 한층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혼자서는 물론 힘들었다. 그러나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멘토와 친구들에게서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격려해줬고 나는 그들 덕택에 꾸준히 나아갈 수 있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체중은 줄고 건강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건강을 되찾음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더 강해진 나를 발견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의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결국
비만 예방을 위한 이 길은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으로의 전환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성격이 활발하고 긍정적인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건강 노인이라 불렀는데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병에 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마침내 노인은 자신이 꾸준히 섭취하는 특별한 슈퍼푸드의 목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노인이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마늘이었다. 마늘은 항균성과 항바이러스 성분이 풍부한데 노인은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 한 쪽을 꼭 먹었다. 그는 마늘이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소개된 것은 생강이었다. 노인은 차로 끓여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셨다. 생강의 강력한 항염증 성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체온을 높여 바이러스의 응집을 막아준다고 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세 번째는 꿀이다. 꿀은 그 자체로 달콤한 맛과 다양한 건강 효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품이다. 노인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매일 한 스푼의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던 중 네 번째로 레몬이 소개되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은 면역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손상을 막아준다. 노인은 아침마다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는 습관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녹차였다. 녹차 속의 폴리페놀 성분은 신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길러주어 노인은 매일 두세 잔을 마시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여섯 번째는 요거트. 그는 장 건강과 면역력이 밀접한 연관이 있어 매일 요거트를 섭취하여 체내의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일곱 번째는 토마토. 토마토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이코펜이 풍부하다. 노인은 다양한 요리에서 토마토를 적극 활용하여 섭취했고 강한 항산화제 특성을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보호했다고 말했다. 여덟 번째는 호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노인은 매일 핸드풀만큼의 호두를 간식으로 즐겼다. 아홉 번째는 카카오. 고도로 농축된 다크 초콜릿을 즐겨 먹었던 노인은 카카오 속 플라보노이드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다고 했다. 무조건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적당량의 다크 초콜릿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베리류를 소개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준다. 노인은 매일 다양한 베리를 섭취하여 피로와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다. 이렇게 노인은 면역력을 높이는 탁월한 슈퍼푸드 10가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했고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도 그의 비결을 따라하며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사람들은 다시금 건강 노인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의 지식을 전수받았다. 네 번째 이야기. 길고 긴 하루의 끝에 우리는 모두 피곤하고 지쳐있기 마련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책임과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스트레스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현은 노트북을 덮으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기한이 촉박한 프로젝트 때문에 몇 주째 주말도 없이 일에 매달리고 있었던 터라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되어버린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은 비단 아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일상 속 고민거리였던 것이다. 그렇게 지쳐하던 어느 날, 아현은 우연히 스트레스 줄여주는 마음 건강 지침서 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원래 독서를 자주 즐기던 터라 그는 책의 제목에 매료되었고 휴식을 취할 겸 책을 읽어보기로 결정했다.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는 잊고 지냈던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되찾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책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다양한 방법과 마음을 치유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를 부정적이고 피해야 할 감정으로 취급하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관리의 시작이라고 했다. 아현은 곰곰이 생각했다. 그동안 스트레스를 부정하고 무시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말이다. 그 순간 그는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것이 경고 신호를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장에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인의 시간은 항상 부족하다.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명상은 하루 종일 소란스럽던 사고를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친구나 가족, 동료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아현은 곧바로 친한 친구에게 연락해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었다. 이 책은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다뤘다. 아현은 예전에는 운동을 그저 시간 낭비로 여겼지만 이제는 몸과 마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일주일에 3번씩 공원에서 조깅을 하면서 그는 몸뿐만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했다. 책을 마무리하며 아현은 모든 것이 변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 하나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마음 건강은 선택의 문제이고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아현은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며 평온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아현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아가고 있었다.